자, 우선 15번 문제는 우리 이제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에서 중점을 연결한 새로운 사각형의 넓이가 원래 사각형의 반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4등분 했을 때 요 나눠진 8개 영역의 넓이가 모두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이 4개의 넓이는 전체 8개의 반이죠. 자,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선 이제 제곱근에 관련된 내용은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자, 여기 정사각형이 있고, 자, 이 정사각형 넓이가 3이다.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하면 다른 한 변의 길이도 x가 될 거고, 정사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넓이라는 건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자, 결국 같은 길이를 2번 곱하는 게 넓이일 거고, 정사각형에서. 그럼 넓이가 3이라고 하면 우리 처음 배웠던 제곱근의 정의에서 x는 뿔마 루트 3인데 길이다 보니까 루트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사각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요번 단원에서는 정사각형에서 넓이가 5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5다 라고 바로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돼요. 자, 15번 문제는 자, 요 두 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자, 한 변의 길이가 40 루트 3, 4 루트 30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자, 중점을 꼭지점으로 해서 이제 정사각형 모양을 접어 나간다고 할 때 4단계라고 했죠. 자, 학교 시험을 4단계, 5단계 이렇게 이제 단계를 조정해서 문제를 낼 수 있겠고, 또는 이제 변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겠네요. 중요한 건 학생들이 이 변의 길이로 접근하면 안 돼요. 변의 길이로. 그러지 말고 우선 넓이로 가야 돼, 넓이. 그래서 조금 전에 자,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넓이는 반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자, 처음에 넓이는 그죠? 한 변의 길이가 4 루트 30이면 요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거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4 루트 30의 제곱은 4도 제곱하고 루트 30도 제곱하면 요 넓이가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 넓이는 16 곱하기 30이고 이걸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서는 어차피 계산 과정의 식으로 표현해서 약분하면 되니까. 자, 그럼 1단계에서는 16 곱하기 30의 넓이가 반으로 줄겠죠.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은 원래 사각형의 넓이의 반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왼쪽에다 식을 쓸게요. 원래 처음 넓이는 요거고 1단계가 되면 넓이가 반으로 줄 거고, 맞죠? 또 다음 단계가 되면 또 넓이가 반으로 줄 거고, 그래서 이거를 2단계가 아니라 4단계니까 2분의 1을 4번 곱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아까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분의 1을 4번 곱하면 16분의 1이니까 이게 약분하고, 그럼 결국은 4단계의 이 접고 접은 이 사각형의 넓이가 30이란 얘기예요. 요까지 이해 왔어요? 자, 그럴 때 이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결국 아까 연습한 대로 루트 30 이렇게 바로 와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은 자, 제곱근, 정사각형이 제곱근의 어떤 표현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는 것과 그 다음에 중점을 연결한 사각형의 넓이는 항상 반이 된다는 걸 갖고 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항식 곱셈을 이용해서 다음 수를 계산하라고 되는데 이거 계산하면 안 되죠. 자, 항상 이제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그 치환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항상 문자가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수가 등장한 문자로 반드시 바꿔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인수분해를 많이 했으면 2021, 2020 그리고 2019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수들이 2020을 기준으로 하나 큰 수 하나 작은 수라는 거 알 수 있죠.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합차 공식이에요. 합차 공식. 그럼 이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예로 들어보면 특정한 x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하나 큰 수, 하나 작은 수라는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2020을 우선 x라고 놓으면 그쵸?
2021은 x보다 1 큰 수고 2019는 x보다 1 작은 수죠. 그래서 얘는 x-1이라고 놓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발전 문제 6번에 주어진 식은 자 x분의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이 제곱의 차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능숙하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제곱의 차, 각각을 제곱한 거의 차는 합차와 같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역시 합차를 보면 제곱의 차를 떠올려야 되는 거고, 제곱의 차를 보면 합차를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구구단처럼 정말 중요한 공식이에요. 그러면 얘는 자 합차해서 이제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은 주인공이 x 또는 1이니까 각각을 제곱해서 빼면 되죠. x제곱 1의 제곱은 1 해서 빼면 되겠네요. 플러스 1은 원래 있던 거고 분모는 x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 플러스 1 사라지고 x분의 x제곱은 x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주어진 답의 계산은 그냥 x 값이니까 2020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자 숫자로 접근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자로 접근해서 내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의 어떤 하나라는 거를 확인하고 이렇게 약분을 통해서 접근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제 6번 역시 자 분모에 무리수가 이렇게 등장하면 유리화한다는 거 반드시 얘기해 줬죠. 유리화하는 거고 이 유리화의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합차예요. 제곱의 차. 각각을 제곱해서 뺀다. 어떨 때 주인공들이 합 또는 곱으로 표현됐을 때, 차로 표현됐을 때, 합과 차의 곱으로 표현됐을 때 우리는 각각의 주인공들을 제곱해서 뺀다라는 제곱의 차. 자, 그래서 A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분모고 분명히 이제 2 플러스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곱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각각을 제곱하는 거니까 2의 제곱이랑 루트 3의 제곱 2의 제곱은 4 루트 3의 제곱은 3 해서 뺀다 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이거 1 되는 거 맞죠? 자, 이렇게 1 되는 수는 이제 재밌는 결과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자 그럼 결국은 분모는 1이고 분자가 2 플러스 루트 3이니까 결과물이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곱의 차가 1이 되는 이런 경우가 이제 이렇게 무리수 문제에서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A가 실제적으로는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지만 결국은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준 조건과 동일한 거고 B는 이제 보자마자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랑 같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 알고 시작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럼 이제 제곱의 차죠. 물어보는 건 A제곱에서 B제곱을 빼라. 제곱의 차니까 이걸 또 역시 제곱해서 계산하지 말고 이걸 제곱해서 계산하지 말고 역시 합차로 가는 거예요. 합차. 제곱의 차 합차랑 같은 거고 자 A랑 B를 더하면 간단해요. 이렇게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하면 어때요?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3 지워져서 A 플러스 B의 값은 4가 될 거고 2 플러스 루트 3에서 A에서 2 마이너스 루트 3을 빼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됩니다. 같은 2는 사라지겠죠. 2는 사라지고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2 루트 3이 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마이너스 B의 값이 2 루트 3.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8 루트 3이 되겠네요. 이것처럼 물론 이제 문제 숫자는 변경해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제곱의 차가 1이 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 수 중에 이제 뭐 3 마이너스 2 루트 이런 경우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왜냐하면 3의 제곱은 9 그렇죠? 2 루트 3의 제곱은 8 빼면 1이지. 그래서 자, 요 값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얘는 3 플러스 2 루트이네 이렇게 바로 올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5번 문제는 자, 여러분 인수분해를 이제 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인수를 찾는 게 굉장히 까다롭게 기출에서도 줬죠. 우선 이 문제가 우선은 기출 문제의
어떤 소스가 됐던 문제예요. 자, 3x제곱 y 마이너스 6x y제곱. 자, 숫자도 공통 인수, 그 다음 x 2개, x 1개니까 x 1개 공통으로 y 하나, y 2개, y 하나 공통. 자, 그리고 남는 거는 x 마이너스 2y 이렇게 되겠네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이제 인수를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 지금 인수는 3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x 마이너스 2y죠. 인수라는 건, 자, 곱으로 표현하면 모두 인수이기 때문에 3 따로, x 따로, y 따로,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y 이거 하나 자체도 인수이지만, 이제 문제는 이것들을 2개, 3개 섞어서 인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잘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선 x, y를 섞은 1번 같은 경우 당연히 인수가 맞겠고, 3x-6y는 보면 x-2y에다가 3을 곱한 요 두 개를 인수를 한 거죠. 이렇게 전개하면 3x-6y 이런 형태를 이제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고, 그때 같은 거 마이너스를 묶어서 거꾸로 줬죠. 좀 치사한 방법인데, 그 다음에 요 xy-2y 제곱 같은 경우도 y랑 이렇게 인수인가요? 이렇게. 그러면 y의 x-2y가 될 거고, 역시 전개하면 요 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인수가 맞죠. 자, y-2x 같은 경우 2y-2x죠. y-2x는 여기서는 만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y 같은 경우는 뭐 x랑 이렇게 짝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런 형태로도 줄 수 있다는 거 조심해요. 시험에서 나왔었죠. 어떤 형태로? 마이너스로 묶어서 2y 마이너스 x를 이렇게 인수로 줄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얘를 이렇게 마이너스로 묶어낼 수 있다. 분배하면 같은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플러스 x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를 마이너스 2 마이너스를 묶어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까지 학교에서 이제 출제를 했었으니까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볼 때는 좀 긴장하고 요 답을 찾을 때 조심해야 돼요. 자, 6번은 뭐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데 그냥 높아지면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완전 제곱식은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괄호 안에 두 개 항이 제곱되어 있는 형태고,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제곱, 세모 제곱 이렇게 얘기했죠. 동그라미. 그러면 이거 전개하게 되면 동그라미 제곱일 거고 세모 제곱일 거고, 이제 가운데 항이, 자, 동그라미는 항상 플러스로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세모가 이제 마이너스일 수 있고 플러스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가운데 부호를 결정할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 세모 동그라미 형태가 되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를 보면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인수분해서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제곱이 뭐냐, 동그라미가 결국 뭐냐, 그 다음에 세모 제곱할 때 세모가 도대체 뭐냐, 이제 그걸 찾아내면 되겠네요. 그리고 가운데 항은 2배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가 되는 거를 염두에 둔다고 하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 169는 외우고 있는 거죠. 구구단처럼 3단 당연한 거고, 그 다음 이것도 1, 2, 1 역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1, 2, 1, 1, 4, 4, 1, 6, 9 여러분들이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변형된 형태 이제 몇 배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세모가 2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항이 이제 이 동그라미 세모인데 마이너스인 거 보니까 세모가 마이너스 2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2세모 곱하기 2배의 동그라미가 될 건데, 그게 마이너스 16x가 되려면 2로 나누면 되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빼고 2로 나누면 여기는 8x가 될 거고, 그쵸? 그럼 이건 2 곱하기 4x니까 결국 동그라미가 이 4x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동그라미 4x, 세모가 마이너스 2,
그 다음 2배의, 그래서 2배의 동그라미 세모하면 마이너스 16x가 됐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동그라미 세모를 찾으면 여기가 16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동그라미 4x니까 16x의 제곱. 자, 뭐 다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다시 한번 상기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는 지금 요 개념을 떠올려서 문제를 한번 조심스럽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것도 마찬가지죠. 5번 같은 경우 쉽게 4x제곱은 2x 전체의 제곱, 동그라미 2x, 25y제곱은 5y 전체의 제곱. 부호는 여기가 가운데가 플러스인 거 보니까 5y가 맞겠네요. 그럼 가운데 양은 2배의 2 동그라미 세모니까 2 곱하기, 밑으로 쓸게요. 2 곱하기 2x 곱하기 5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 5, 20이 되겠네요. xy 여기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4번도 이제 같은 원리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여기는 3y고 맞아요? 여기는 3분의 1의 제곱일 거고, 그럼 2배 동그라미 세모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y죠. 그래서 2y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것은 5번이 되겠죠. 어렵진 않은 문제지만 완전 제곱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문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자, 아까 그 분모가 이제 무리수일 때 유리한다라고 했고 제곱의 차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럼 뭐 바로 5 플러스 2 루트 6분의 1인데, 자, 켤레 바로 곱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각각을 제곱해서 빼는 거니까 5의 제곱 25. 그 다음에 2루트 6의 제곱은 2를 제곱하면 4, 루트 6을 제곱하면 6, 그럼 4, 6에 24. 그쵸? 그럼 정확하게 1 되는 수 맞죠? 이런 형태로 많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국은 x가 5 마이너스 2 루트 6이랑 같구나. 그러면 y도 요거의 역수가 요거 이제 부호를 바꾼 게 결국은 저걸 유리한 거랑 같다는 걸 이렇게 알 수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조건식을 아까는 제곱의 차로 간단히 줬는데 요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어요. 3x제곱 6xy 마이너스 3y 제곱인데 뭐 공통인수가 보여서 인수분해가 보였다면 좋겠네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y제곱. 자, 9구단 1, 2, 1 개수가 1, 마이너스 2, 1, 1, 2, 1 그쵸? 1단이죠. 단지 이제 여기가 y가 들어가 있는 형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x 마이너스 1이 아니라 y 전체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합차로 주어지는 경우, 이제 한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켤레로 주어지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더하는 거랑 빼는 걸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x에서 y를 빼면 5 마이너스 2 루트 6에서 5 플러스 2 루트 6을 빼면 결국 이제 같은 건 지워지고 부호가 다른 거는 이 마이너스가 바뀌면서 마이너스 4 루트 6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의 x 마이너스 y 값이 마이너스 4 루트 6이니까 대입하면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루트 6의 전체 제곱. 자, 어쨌든 마이너스를 두 번 곱하면 플러스일 거고 숫자에 집중하면 되겠네요. 부호는 여기가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마이너스에다가 3 곱하기 4 제곱하면 16. 자, 루트 6 제곱하면 6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곱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꽤 큰 수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자, 이렇게 분모에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제곱의 차가 이게 1이 되는 경우를 많이 줘요. 그래서 이제 한번 머릿속으로 바로 확인해보고 이렇게 되는 경우 이제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겠죠. 머릿속에서 이제 제곱해서 뺀 게 정말 1인가 확인. 자, 여기까지 우선 하고, 자, 10번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기출이 될 확률이 높아서 그래요. 자, 우선은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벽하게 끝나지 않은 상태죠. 이게 인수분해라는 건 원래 곱으로만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수가 더해지는 형태죠. 결국은 다시 이제
이거를 전개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이 못 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선은 전개를 하게 되면, 자, 2x랑 5x를 곱하게 되면 10x제곱. 그 다음 동류항 이제 1차항이 2x랑 마이너스 1을 곱할 때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7이랑 5x를 곱할 때 5, 7에 35x, 마이너스 2x랑 35x니까 33x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이랑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7인데 16이랑 더하게 되면 플러스 9가 되나요?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인수분해 하면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이런 거 인수분해가 되게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우선은 뭐 3, 3은 9 이렇게 되겠고 33이니까 여러분들이 10이랑 1을 해서 이렇게 곱하면 되겠다는 건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 여기 이제 힌트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도 돼요. 혹시 인수분해가 안 되면. 자, 그러면 쓸 때는 나란히 쓴다고 했으니까 10x 플러스 3일 거고 x 플러스 3입니다.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이제 새로 됐고, 자, 요구하는 건 1차식인 두 인수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인수가 지금 이제 두 개의 인수가 있죠. 1차식. 자, 이 각각의 인수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3이랑 10x 플러스 3을 더해주면 되겠죠. 11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물론 이제 보충할 때 설명을 한번 했었는데, 자, 효은이는, 자, 요 식을 전개하는데 마이너스 3을 a로 잘못 봤어. 요렇게 전개했다고 했어요. 우선은 식을 보면, 자, 마이너스 3을 a로 봤다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죠. x 플러스 5.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이 아니라 a로 봤다고 했으니까 x 플러스 라지 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요걸 전개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b로 전개했다 이렇게 했죠. 그럼 같단 얘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전개해 보면 어떻게 돼요? x제곱 이거 더한 거라고 했죠? 플러스 5 플러스 라지 ax 이렇게 둘이 곱하면 5 라지 a 이렇게 되겠죠. 이거랑 이거랑 같아야 되네 결국은.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5 플러스 a가 4랑 같아야 되니까 라지 a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역시 또 5a랑 플러스 b랑 같아야 되니까 a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b 값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됐죠? 이렇게 이제 이런 원리를 했었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조건도 같은 원리로, 자, 요거를 c로 이걸 전개하는데 2를 잘못 봤다고 했으니까 2를 잘못 봤어, c로. 그래서 이렇게 전개된 거 맞죠? 그러면 cx 마이너스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자, 요 2 대신 그것을 뭐로 잘못 봤냐면 여기 최고차항이 c인 거 보니까 이제 알 수 있겠네요. 왜냐면 이걸 전개하면 c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결국 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c인데 지금 요거랑 요걸 전개해서 cx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국 2를 c로 봤던 얘기죠. 자, 그럼 우선 c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우리가, 자, 여기 이제 두 번째 항 1차항의 개수를 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곱하면 3c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x. 자, 이거 두 개 더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많이 했던 거고, 3cx 마이너스 x는 3c 마이너스 1x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배법칙 거꾸로 한다면 3cx 마이너스 x 이렇게. 이해 갔어요? 요 값이랑 마이너스 7x랑 같아야겠죠. 결국 3c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7이랑 같은 거고, 이항하면 3c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6. 그래서 c 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a 값, b 값, c 값을 모두 더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다항식에 다음 다항식을 더한 후 인수분해를 하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 할 때
이를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 중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A, B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자 우선은 주어진 문제, 자 x제곱 마이너스 7ax 플러스 b에다가 ax 플러스 2b를 더한 후 그랬어요. 더해야죠. 더하면 x의 제곱, 자 1창 동량 보면 마이너스 7ax, 여기는 ax, 마이너스 6ax, 그 다음 더하면 어떻게 돼요? 뭐 3b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여기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결국은 뭐 아까 설명한 대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게냐면 우리 2차 방정식 또는 뭐 2차 방정식에서 마찬가지예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인수분해에서도 완전 제곱식은 같은 원리로 돼요. 물론 이제 인수분해에서는 는 0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방정식에서도 같이 쓰이는 원리니까 방정식이라고 보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중근을 갖는다,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같은 개념이라고 했고, 이럴 때 자 이런 꼭 외워야 되는 건 b제곱이랑 그 다음에 4ac 근해 공식에 들어가는 루트 안에 들어가는 b제곱 마이너스 4ac 값이 0일 때 중근이다. 0보다 클 때는 두 근을 갖는다. 0보다 작을 땐 근을 갖지 않는다라는 개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서 쓰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b제곱 그러면 x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x의 개수 요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6a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는 여기서 1이죠. a 1 곱하기 c, 이것은 3b, 그래서 3b를 곱한 값이 0이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자, 여기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제곱하면 36a 제곱이 될 거고 4, 3, 12b가 0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변을 뭐 12로 묶으면 12로 나눌 수도 있죠. 12로 나누면 3a 제곱 마이너스 b는 0 이항하면 b. 여기까지는 따로 왔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식을 찾으면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만족하는 AB, 자연수 AB, 예, 순서상을 찾는 문제로 또 다른 문제가 또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죠. 새로운 문제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요건 우리가 조건을 찾아봐야겠죠. 자, 그럼 왼쪽에서 해볼게요. 자, 3a제곱이랑 b랑 같아지는 ab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굉장히 빨리 가는 수가 이게 a제곱이고, 분명히 a, b는 100 이하의 자연수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a가 만약에 1이라면 a, b 값이에요. a가 1이면 왼쪽은 3 곱하기 1이니까 b는 3이 되겠죠. 맞죠? a가 2라면 a에 2를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니까 4, 3, 12가 돼서 b가 12가 되는 거 보이죠? 자, 생략하고 암산을 하고 있으니까 놓치면 안 돼요. 자, a가 만약에 3이라면 여기 3의 제곱은 9죠. 그럼 3, 9, 27. 여기서 b가 27이 돼야만 요 식이 같아지겠죠. 따라오고 있나요? 자, 그럼 a가 4라고 하면 a의 제곱은 16이에요. 16에다 3을 곱하면 3, 6, 18. 3, 1, 3. 그럼 48이 되겠네요. 이렇게. 몇 개 안 남았어요. 자, a가 5라고 하면 a제곱은 25일 거고 25에다가 3을 곱하면 3, 5, 15에서 75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벌써 이만큼 됐으니까 벌써 100 근처죠. 6이 되면 안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6을 넣으면 36일 거고 3을 곱하면 18 해서 100이 넘죠. 그래서 이제 100 이하라고 했으니까, 자, 우리가 구하는 AB의 순서상은 이렇게 5개가 될 건데, 이 중에서 AB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걸 구하라고 했으니까 5랑 70을 더한 80이 여기서는 답이 되겠고, 뭐 문제를 바꿔서 한다면 최소가 되는 건 얼마냐?
또는 순서쌍을 구해라. 뭐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서 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건 완전 제곱식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살짝 정리해 볼까요? 아까 했던 연습. 그러면 자, 조금 전에 이제 이 식을 더한 식은 x제곱 마이너스 6ax 플러스 3b였는데, 잠깐 완전 제곱식 동그라미 제곱, 이 동그라미 세모, 세모 제곱, 이걸 기억을 한다면, 자, 우선 동그라미는 x라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그럼 가운데 있는 항에서 세모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x 빼고 마이너스 6a에서 이게 2 곱하기 세모라는 뜻이죠. 결국 2를 뺐으니까 세모는 마이너스 3a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세모를 찾아서 이 세모의 제곱이 더해져 있으면 되니까 이 세모를 제곱하겠습니다. 세모를 제곱하면 9a 제곱이 될 거고, 그 제곱이 자, 이 값 상수항이랑 같아야 되니까 3b랑 같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a 제곱은 b라는 동일한 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완전 제곱식의 어떤 그 형태적인 걸로 찾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아까 설명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방정식에서 그 중근을 갖는 조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